자, 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덤멘트 TV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방문을 해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들고 와서 이게 도대체가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 남목에 의한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류를 보고 토지위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표시가 추가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우리 상담인에게 이제 실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자신있게 또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이 설상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또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그 토지가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에 그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그 지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반드시 해서 이제 확인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확인을 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지정된 도로입니다. 또 그러고 이제 뭡니까? 사용성 낙서가 그 인근에 있는 토지에 사용성 낙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확답을 받아서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PPT를 준비를 해서 오늘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PPT로 보고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목이 대지인데 공시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보면은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해가지고 제일 상단에는 국계법에 의해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령에 의한 뭐 가축 사육 제한이라든지 뭐 성장관리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법령에서 이제 이 법령은 아래쪽에서의 이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이 있고요.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추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행령이. 예를 들어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농지법 몇 조 뭐 어떻게 해당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는데 이 토지에는 추가 기재해가지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 해가지고 가로 열고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토지가 일부 포함이라는 거는 이 땅 안에도 도로가 포함이 일부 지정된 도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나 도로의 정의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 요걸 제가 이제 그리고 도로 일부 포함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오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법령에 보면은 건축법 제2조 11호 가목 남목 도로가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건축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죠. 그러면 11호는 여기 11호라는 것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2조는요,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하면은 이제 개정 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개정이 돼가지고 최종 개정이 2017년 12월 26일 날 개정이 됐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11호를 보면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이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도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게 이제 4m 이상의 도로를 가져야 도로다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해놓은 거 보십시오.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따로 정해놨다, 이런 겁니다. 의외의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다 도로에는 11호 제2조 11호에서 가목과 나목의 도로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목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 가목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국계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법령에 의한 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법령에 따라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국계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신설을 해서 만들었다든지 그 도로가 변경을 돼가지고 다시 예정도로거든요. 다시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가목도로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도로는 그냥 관리를 공도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를 하고,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하는 도로다. 자, 그러면 나목은 뭡니까? 가목은 고시가 된 도로고, 나목은 여기 지정 공고한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지정하고 공고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리고 이하 시도지사라고 정해졌다. 또 시장, 군수도, 구청장, 이제 이 이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인이 내가 A라는 토지를 가지고 나는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사도를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인감을 첨부를 해서 나는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인접된 도로가 이제 사용승낙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로를 그냥 허가만 내주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용승낙서를 받아와서 행해진 도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로로. 그 지정도로라 그러거든요. 그걸 또 도로 대장에 올리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건축법 45조에 보면은, 자, 건축법 45조에 보면은 도로를 이제 허가를 이제 보면은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을 해라. 그러면 자, 1번 보십시오.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를 지정 공고를 하려면은 국토부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1번 2호죠. 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도저히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렇죠? 그럼 2번 주민이 오랫동안 간섭도로죠.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먼저 이렇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와서 공고를 해야 된다. 지정을 이제.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1과 2번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도로는 이렇게 이제 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일에 그 해당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떼면은 추가 기재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땅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 가보면은 실제로 가보면은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모양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여기에 도로 모양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모양이 이렇게 도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도 떼보면은 이 감옥이 권리가 있어요. 나목이요. 그리고 여기 이 토지도 걸려보면은 이 나목이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사실상의 도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이 토지야를 상대로 여기에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 나목에 대한 도로에 때문에 이 사용성 낙서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는 너비 4m 이상의 자, 사람과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를 가져야 된다. 이건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단 4m 이하인 경우에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막다른 도로 등을 정해진 규정에 충족하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목에 해당이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선이라는 건축법 이제 46조에는 건축선이 있어요. 만일에 내 도로가 2m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중앙선에서 2m를 확보를 하면은 4m가 되거든요. 근데 2m 도로가 있는 경우도 건축법 46조에서 건축선을 후퇴를 하면은 건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막다른 도로의 경우 이거는 또 4m가 아닌 경우도 되잖아요.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이제 이게 공도인데 내가 건축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10m 미만이면은 2m만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외조항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조항. 그리고 35m 미만은 3m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35m 이상이 되면은 막다른 도로에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막다른 도로에서 또 제가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목에 의한 도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면은 이렇게 추가 기재에 나목에 의한 도로 일부 포함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현장을 임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 현장에 가면은 실제 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까지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의해서 나목에 의한 도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지자체 담당자한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가보면은 이게 의뢰대지를 이제 이렇게 허가를 낼라 하니까는 지적이 없어요. 그리고 분할도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의뢰대지로 허가를 내려고 이 서류를 떼보니까 이 대지의 서류를 떼보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나목에 의한 도로 일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과거에 이 토지로 인해서 허가를 한번 받았던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지의 이전의 주인이 한번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한번 받았고 거기에서 도로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건축법상의 도로에는 분할이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도 실제로 도로가 모양이 있고 나목에 의한 도로로 해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도로라고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지만 반드시 제가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건축법상에 대한 분할이 안 돼 있고 지목이 변경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개발 행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했을 때는 분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돼야 된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돼도 되지만은 내가 만일에 이 뒤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 여기 뒤에서 논의돼 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 이럴 때는 반드시 분할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목이 변경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아까 이제 제가 요 부분은 이제 도로의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요, 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전체가 주변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다 어디를 봐도 도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지에 또 토지이용 계획을 한 때 보고, 또 이 부지에 토지이용 계획을 한 때 보고, 이 부지에 토지이용 계획을 때 보니까 연결되는 도로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여기 봐보세요.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토지 이용 계획의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떼보니까 남목 도로가 다 일부 포함, 일부 포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또 여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다라는 거지요. 현장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허가권자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위치 등을 표시한 배치도를 가지고 허가를 제출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타인 소유의 도로인 경우에는 허가를 동의서를 받아서 사용 승낙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때 남목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신청이 있게 되면은 허가권자는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그 도로를 지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 지정을 하라. 그리고 도로 대장에다가 등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기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 건축법상에 의해서 내가 도로가 없을 때 이제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만일에 건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 놓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에 그 토지를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았을 때는 신청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로를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도로 대장에 등재를 해놔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로가 중요합니다. 도로에는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상에는 도로가 없고 가보면 현황에는 도로가 있고, 그런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때 보니까 건축법 제2조 제11항 남목에 의한 도로 가로 열고 일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을 임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봤을 때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또 그걸 판단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면 안 되고 취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담당자에게 그 땅의 소유가 위치되어 있는 지자체에 그리고 그 주소지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인지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인지, 만일에 그 A라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안 받아도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또 반대로 내가 만일에 그 A라는 토지가 이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그러면 사장님 그 땅에 내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 줄 테니까 사용승낙서를 주십시오. 인감을 좀 하나 주십시오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지자체에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도로를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도로 대장에 올려달라라고 반드시 절차를 밟아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밟아놔야 내가 만일에 몇 년 있다가 또 내가 만일에 만인 자식한테 넘겼다가 만일에 자식이 나든지 나중에 그 대지를 팔 때 만일에 지정도 안 돼 있고 만일에 대장에도 없을 때는 나중에 그 토지의 가격은 엄청난 불편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 방송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많은
많은 공유를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단돈 10원도 여러분들에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